달라이라마가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이 모르는 여러 분야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교육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 대해 무지한지 생각한다면 자만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여기서 말을 멈췄다. 이 주제에 대해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주제로 옮겨가기 위해 내 메모 노트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건강한 자부심을 키우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이 자부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내가 말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정직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가 말했다. 둘 다를 의미합니다. 정직할수록 더욱 마음이 열릴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실이 밝혀질 것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직해질수록 자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자부심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기적을 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당신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너무 높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는 않을까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한 행위와 관련해서 자신감을 잃는다거나 자신감을 얻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당신이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난 이 일을 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나 자질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깨닫는다고 해서 바로 자신감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내 스스로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내가 완전히 깨달은 붓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언제든지 올바른 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날 찾아와 자신들을 치료하거나 기적 같은 일을 행하라고 요구할 때면 난 자신감을 잃기보다는 단지 아주 난처한 느낌이 듭니다. 자신이 할 수 있거나 없는 일에 대해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하다면 자신감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상황에 대처하면서 이따금 난 자신감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난 그런 상황에 대해 관리들과 상의하고 때로는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묻고 그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합니다. 많은 결정들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결정에 대해 나는 확신을 가지며 그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는 마음과 정직한 자기평가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정직함이 부정적인 마음을 치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달라이 라마의 믿음은 사실 최근에 많은 연구로 확인되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에 대해 현실적이고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빈약하고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고 더 큰 자기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 달라이라마는 자부심이 정직한 태도와 자기 능력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에서 생긴다는 것을 종종 내 눈앞에 보여주었다. 그가 많은 청중들 앞에서 누군가의 질문을 받고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내가 학술 강연에서 흔히 보았던 광경이나 권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당황하거나 둘러대거나 뭔가 아는 체 하지 않고 자기 지식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했다. 사실 달라이라마는 자신이 대답하지 못하는 어려운 질문을 만날 때면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는 종종 그것에 대해 농담을 하기도 했다. 턱슨에서 강연하던 어느 날 오후 달라이라마는 논리가 특히 복잡한 산티데바의 입보리 행론의 구절들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어느 구절과 힘겹게 씨름하더니 곤혹스런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도무지 알 수 없군요. 이 구절은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은? 청중들의 이해하는 듯한 웃음에 답하듯이 그는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경우에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아가 아주 좋지 않은 노인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드러운 것은 먹고 단단한 것은 남겨놓으면 됩니다. 여전히 웃는 얼굴로 그는 말했다.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남겨놓기로 합시다. 그 순간에도 그의 확고한 자신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달라이라마가 아리조나를 방문하기 2년 전인 1991년 나는 인도로 여행을 가서 다람살라의 집에서 그를 잠깐 만났다. 그 주에 달라이라마는 매일 서양의 저명한 과학자, 물리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명상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만나 육체와 마음의 관계를 탐구하고 감정이 신체의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달라이라마가 과학자들과의 모임을 끝낸 뒤 나는 그를 만났다. 우리의 만남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달라이라마가 내게 물었다. 이번 주에 내가 과학자들과 모임을 가진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나를 아주 놀라게 만든 말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혐오라는 말이었지요. 당신은 이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환자 중 상당수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 혐오에 대해 말할 때 처음엔 내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가 웃으며 계속 말했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어떻게 자신을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은 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지요. 내가 그 개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하는 불교도들은 대개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생각들을 극복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심지어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당신이 나한테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는 그에게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기 혐오가 일어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부모와 가정교육의 영향을 받아 자기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과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가 보내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설명하고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간추려 말했다. 나는 이어서 자기 혐오를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설명했다. 이를테면 우리의 행동이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를 따라가지 못할 때 자신을 더욱 혐오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혐오가 문화적으로 강요될 수도 있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여성과 소수 집단에서 두드러진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달라이라마는 무엇인가 미심적인 얼굴로
깊은 생각에 빠진 채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 여전히 그는 이 이상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그루초 막스는 언젠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나 같은 인간을 구성원으로 받아주는 클럽에는 결코 가입하지 않겠다. 마크 트웨이는 이와 같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성에 대해 이처럼 비관적인 시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심리학 이론과 결합시킨 인간주의적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언젠가 이렇게 주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경멸하며 자신을 가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현대의 심리치료사들이 대부분 공감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 자기 혐오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혐오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만큼 널리 퍼져 있지는 않은 듯하다. 분명히 그것은 정신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임상치료를 하는 심리치료사들은 때로 빗나간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방으로 걸어 들어오는 소수의 사람들의 근거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험 결과에 기초한 대부분의 치료를 보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호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적어도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스스로를 보통보다 나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혐오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달라이 라마가 자기 혐오라는 개념에 놀란 것만큼 나는 그 말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고 놀랐다. 그가 처음에 보인 반응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고 치유의 힘을 가진 것이었다. 달라이 라마가 보인 특별한 반응에 대해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단순히 그가 자기 혐오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혐오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가정은 그것이 마치 인간의 정신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티벳 문화가 그렇듯이 실제로 모든 문화가 그 용어를 알고 있진 않다. 이러한 사실은 그토록 괴로운 정신 상태가 마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토론한 부정적인 마음들처럼 인간의 본질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타고난 것도 어쩔 수 없이 간직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 본성에서 없앨 수 없는 특징도 아니다. 자기 혐오는 충분히 내던져 버릴 수 있는 심리 상태이다. 이런 깨달음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혐오를 줄이고 희망을 갖고 그것을 없애려고 더욱 노력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가 자기 혐오에 대해 처음으로 보인 반응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그의 다음과 같은 대답이다. 스스로를 증오한다고요? 당연히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자기 혐오로 괴로워하는 사람이나 그런 고통을 겪는 누군가를 아는 사람에게 달라이 라마의 이런 반응은 첫눈에 너무나 순진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그의 반응에는 인간에 대한 통찰력과 진실이 담겨 있다. 사랑은 정의하기 힘들고 또 서로 다른 정의가 많이 있을 것이다.